지금 이재명 의원이 조사를 받아야 될 곳이 있어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줄줄이 사탕입니다. 제가 그냥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첫 번째가 이른바 분당구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이게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게 있지요. 성남FC 프로축구단 불법 기부금 사건. 이게 있지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저게 있지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 분당구 순회동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동호수까지 다 나왔지요. 근데 그 이재명 의원이 살고 있는 집 61평짜리인가 꽤 넓은 아파트인데요. 바로 옆에 경기도 주택공사에 합숙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주택공사의 사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인 그런 사람이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옆집은 사실은 김혜경 씨가 그동안 법인카드로 혼자 먹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꽤 많은 음식물들을 주문을 하곤 했었는데 그 음식물을 혼자 도대체 어떻게 먹었다는 말이냐. 온 가족이 다 붙어서 먹어도 뭐 열흘은 먹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음식들이 옆집으로 간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옆집에는 GH 경기도 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비밀 대선 캠프를 차려놓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먹고자 하면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김혜경 씨가 음식을 법인카드로 주문을 해서 옆집에 조달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그동안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혐의만 여기저기 쌓여 있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도무지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도 되지 않아서 검찰은 검찰, 경찰은 경찰 여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이른바 강제 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라는 건 뭐냐?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에 관한 컴퓨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무부서 담당관들의 휴대폰에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지우고 또 지워도 포렌식을 하면은 다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 아파트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더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다음에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주변 인물 중에 넘버 2 역할을 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이게 스모킹건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녹지에서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해서 준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가 되려면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에는 몇십 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용도 변경이 딱 한 번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딱 한 번에 원샷, 원스톱. 참 성남시
기가 막힌 행정기관입니다. 모든 규제 조치를 풀어헤치는데 딱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기관 그 자치단체장이 그래 우리 성남시는 그래 우리 파주시는 그래 우리 뭐 대전시는 이제 앞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자. 그렇게 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토지 용도 상향 조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넘버2 정책비서관은 같이 사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딱 원스톱, 원샷. 자연 녹지에는요, 컨테이너 하나도 함부로 놓을 수 없는 게 자연 녹지입니다. 준주거지는 뭐냐면요, 주택도 지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층 빌딩 및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준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 그리고 땅값으로만 따진다면 자연 녹지에 있다가 준주거지로 바뀌면 땅값이 한 10배, 20배 이렇게 뛰는 겁니다. 자연 녹지로 있을 때는 뭐 평당 10,000원이었다 한다면 이것이 이 땅이 준주거지가 되면은 평당 50만 원,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이 사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압수수색을 해보니 성남시에 그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번에 그것을 찾아냈다고 보도가 된 겁니다.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이 9개 부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그럼 뭘 하냐 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보는 겁니다. 컴퓨터 본체를 난짝 드러내서 새 걸로 바꾸지 않는 한 거기에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어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이곳은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비선 캠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바로 옆집, 참 그것을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는 다른 기관도 아니고 주택도시공사는 그것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택들의 그 상황을 손바닥처럼 봐야만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총애를 받던 끝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사장까지 된 내가 가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끝에 제가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까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의 자택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더더군다나 내가 무슨 문화재 경기도 문화재 재단 문화재단 이사장도 아니고 경기도 도시구 주택공사 사장인데 내가 나를 임명해준 경기도 도지사님의 현주소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먼저 임명 받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야 지사님 집이 어디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의 합숙소를 구하다 보니까 우연인 듯 아닌 듯 경기도 도지사님 옆집에 그걸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집을 여러 군데 고르다가 이재명 도지사님의 옆집을 한 것인지의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죄송합니다. 그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이건 초등학생도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아니, 법인카드를 써서 그렇게 10인분씩 초밥이 10인분씩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그때 집에는 김혜경 씨 혼자 있었잖아요. 그 10인분을 왜 아무리 법인카드를 쓰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10인분을 왜 주문을 합니까? 어디 쓸 데가 있으니까 주문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의 집과 그 다음에 옆집은 앞에 현관을 이렇게 나가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출입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은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속에 있는데 하나씩 사정당국의 수사가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그 유명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누락됐다는 그 혐의, 그 다음에 지난 3년 이상 지난 공무원의 이메일이 삭제됐다는 조치, 그 다음에 축구단 성남FC 관련 부적절한 지출 이런 것들도 곧 수사에 의뢰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선에서 제 의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이헌욱,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요. 이헌욱 사장이었습니다. 이현욱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그 프로축구단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이재명 경기지사였을 때는 이 G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또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핵심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소득이니 기본 시리즈들 그 중에서 기본 주택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기본 주택,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개발한 사람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변호사 출신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그 꽤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님의 주택이 어딘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경기도청 총무과 이제 법인카드를 수합을 하고
그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 썼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 썼고 또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은 대개 총무과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 압수수색을 했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거의 뭐 몸종 비슷하게 그 역할을 했던 이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여성입니다. 그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인카드를 썼던 수원에도 일부 쓴 게 있을 테고 대부분을 분당에서 썼는데요. 그 분당, 뭐 용인 뭐 등등 음식점을 다 모아봤더니 129곳입니다. 129곳. 그래서 경찰이 이 129곳 음식점도 다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남아있는 결제, 그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살핀 거죠. 가령 이렇게 이제 그런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해서 개인 카드로 음식물을 사고 가령 그 옆집에다 배달할 목적으로 무슨 음식물을 10인분을 오늘 저녁에 이제 샀지 않습니까? 그 7급 공무원 남성이 그렇게 산 다음에 개인 카드로 그 이튿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고 앞서 개인 카드로 결제했던 것은 취소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이제 그 음식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날에 결제한 저녁 음식값 결제하고 그 이튿날 낮 12시에 결제한 금액하고 똑같네. 그런데 한 번은 개인 카드고 한 번은 법인 카드네. 나중에 법인 카드로 했군. 앞에 했던 카드는 취소가 됐군. 이후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법인 카드 유용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